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예나입니다. 저는 14과 현대문화연구소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14과 글은 The Center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즉 현대문화연구소의 학자 스튜어트 홀이 주장한 코드화와 독해 모델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현대문화연구소는 1964년부터 2002년까지 버밍엄 대학교의 영향력 있는 조사센터였으며 현재 영국 문화연구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정의하고 이끌었습니다. 다른 나라 및 기관들의 문화연구와는 구별되는 특색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영향력을 가졌다고 평가됩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미디어가 사회에서 하는 일에 초점을 맞췄고 이러한 많은 연구들은 미디어 분석의 발전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화연구의 전형적인 특징인 학제 간 접근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센터가 하는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은 계급을 탐구하는 것이었는데 문화연구는 계급이 복잡한 개념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여전히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스튜어트 홀은 텍스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장려했고 센터는 하위문화, 여성과 같은 다른 관중에 관한 연구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급의 개념을 더 넓혔고 다른 요인들도 문화가 사회적 힘과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알려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텍스트 연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생산과 소비에 관련된 탐구에 대한 주장은 코드와 독해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풍부하고 복잡하게 글을 다룰 뿐만 아니라 관중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사함으로써 소비자와 산출의 상호 교류가 사회적, 정치적 분석에 적합한 장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과 미디어 소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람들과 상호 교류를 했고 센터가 만든 이 방법론적인 개입들은 급진적이고 뛰어난 주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읽기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튜어트 홀이 연구한 것들 중 되풀이되는 주제는 사회에서 권력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대부분 미디어나 문화적 글을 통해 말로 하든 글로 써지든 권력과 소통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관중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글은 사람들에 의해 읽혔을 때만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논쟁이 관중이 글을 어떻게 쓰는지와 미디어 생산과 그의 기술들 그 자체에 대해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코드와 독해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초래하는 두 가지 과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미디어 생산자들이 글을 생산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관중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스튜어트 홀은 이와 관련해 이론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론이 작동되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실증적인 리서치에 의해 시험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는 시도입니다. 센터는 많은 이론적 연구를 했고 그것들 중 가장 분명한 장점은 이론과 실행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점과 연구자들이 다른 사람의 연구와 이론을 신문하고 발전시키는 연구 방법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본 이론은 어떤 사실에 대한 주장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에 대해 생각을 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여겨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챕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드화와 독해는 생산, 순환, 분배, 소비, 재생산과 같은 특별한 순간을 통한 생산과 지속의 기간에서 가능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만의 특수성을 지니고 그것만의 특정 양상, 존재 자체의 형태 및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세스의 제품이 각 순간 표시하는 형태의 특이성을 강조하고 우리 사회와 현대 미디어 시스템 속에서 다른 유형의 제품으로부터 제품을 광범위하게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스튜어트 홀은 과정으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서술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은 생산과 그것의 물질적 요소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사회적 관계의 구성에 따라 미디어 장치 안에서 관행의 조직과 조합을 요구합니다. 또 다른 이에게 분배하는 담론 형식 안에서 존재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관행 안에서 담론은 반드시 변화되고 재번역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 그는 담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커뮤니케이션이 생산될 때 이러한 담론을 사용해야만 하며 담론이 창조된 미디어 메시지를 사람들이 사용하는 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담론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디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사회적 관행이 미디어 메시지를 읽을 때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와 사회,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기라고 주장합니다. 사건은 오직 텔레비전 방송 담론의 청각, 시각 형태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사건은 의사소통적 사건이 되기 이전에 스토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메시지 양식은 수신자에게 전해오는 소스로부터의 통로에 있는 사건의 형태 양식입니다. 그는 우리가 문자들을 그 자체로 조사해서는 안 되며 대신에 그 문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행과 네트워크 생산, 조직화된 관계와 기술적 인프라와 함께 방송의 기관적인 구조는 프로그램을 생산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이는 노동 과정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생산은 메시지를 구성합니다. 즉 의미와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텔레비전의 생산 과정의 순간과 생산 공정 자체의 왜곡 및 구조화된 피드백의 다수를 통해 재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화와 독해 모델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먼저 제품의 사회적 관계와 시행은 실현할 그 제품에 대한 언어의 광범위한 규칙에 따라 통과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효과를 갖기 전에 필요 또는 사용으로 그것이 먼저 의미 있는 담론, 의미 있는 독해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한정된 순간의 구조는 코드를 사용하고 사회적 관행 속 구조 안의 이슈를 독해한 메시지를 또 다른 한순간에 산출합니다. 코드화 및 독해의 코드는 완벽하게 대칭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칭의 정도는 인코더 제작자와 디코더 수용자의 의사소통 교환에 달려 있습니다. 왜곡 또는 오해라고 불리는 것은 의사소통 교류에 있어서 양측 사이의 동등함의 부족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이는 상대적 자율성을 정의하지만 광범위한 순간, 메시지 입구와 출구의 명확함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스튜어트 홀은 어떻게 의사소통 실패 혹은 제작자의 의도와 달리 청중이 다른 의미를 취하는가를 서술했습니다. 그 이유는 텍스트를 독해하는 수용자의 도구와 코드화하는 제작자의 도구 사이의 차이 때문입니다. 광범위한 지식은 실제 언어의 투명한 표현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 관계와 조건의 산물입니다. 즉, 암호의 과정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담론은 없습니다. 상징적인 기호들 또한 다른 기호의 암호와 다르게 작용할지라도 암호화된 기호입니다. 귀화된 암호들의 과정은 사용되는 암호의 깊이, 습거나 가까운 보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적인 인정과 현존하는 암호화 과정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가집니다. 귀화된 암호가 나타내는 것은 의미 교환의 코드화와 독해 사이의 근본적인 지지와 호혜가 있을 때 생산되는 습관화의 정도입니다. 독해 측면에서 암호는 자주 귀화된 인식의 상태를 가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의미적인 부호의 표현은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관습의 산물입니다. 담론의 관습화는 암호의 개입과 지지를 요구하며 인식의 조건들은 매우 깊게 암호화된 독해 과정의 결과입니다. 상징적 기호들은 자연적으로 읽히는 데에 특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스튜어트 홀은 상징적 기호는 나타내는 것들과 시각적으로 유사성을 가지는 기호이며 문화연구는 이 방식으로 기호를 이끄는 과정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시적 의미는 널리 기호의 문자적 의미와 동일시돼 있습니다. 특히 시각적 담론을 담고 있고 현실의 문자 해독과 혼동됐습니다. 반면 함의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코드의 개입에 의존해야 덜 고정됩니다. 따라서 더 많은 간습적인 것과 변화, 연관 의미로 참조하며 사용됩니다. 실제 담론들은 외연적인 측면과 함축성 있는 측면들이 결합된 것이 많습니다. 명시적 의미와 내포는 구별을 위한 유용한 분석 도구가 되며 특히 문맥, 언어적 측면에서는 이념과 담론이 교차되는 수준에 관한 것입니다. 시각적 기호의 내포 수준은 문화의 깊은 의미 크기보다 적극적인 이념적 의미의 교차의 합점입니다. 코드의 순서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넓게 펼쳐진 상징들 사이의 관계를 맺게 합니다.
코드들은 특정 담론이 갖고 있는 힘과 이념적 특징에 의해 만들어진 수단입니다. 이 수단들은 문화를 분류하는 의미의 지도에서 기호로 언급됩니다. 또한 함의는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유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관중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글을 읽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스튜어트 홀은 우리가 무한한 읽기의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라 받아들여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읽기의 방식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배적인 문화 구조가 있어서 그런데 어떤 읽기는 사회적 규범과 기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는 지배적이거나 선호되는 읽기라고 불렀습니다. 선호 읽기는 각인된 제도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법칙을 가지며 그들 스스로 제도화됐습니다. 선호 읽기의 정의는 일련의 의미들과 관행들, 그리고 신념들로 내포된 전반적인 사회적 체제입니다. 함축적인 수준에서의 오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코드를 통해 알아내야 하며 사회적 삶의 법칙과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권력과 이데올로기에 의해서만 알아야 합니다. 이는 구조화된 지배성입니다. 여기서 그는 선호읽기와 사회적 관례와 표준 간의 연결을 제시했습니다. 미디어 통신은 그들에게 의존하고 또한 그들을 재생산하면서 사회적 관례들을 지지하는 것을 돕습니다. 또 미디어는 미디어가 놓여있는 사회체계가 타당하게 유지되는 것을 돕는데 이는 즉 미디어가 사회구조를 재생산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코드화는 선호할 수 있지만 고유의 존재 상태가 있기 때문에 독해를 규정한다거나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코드화와 독해가 광범위하게 일탈적이지 않는 이상 코드화는 독해가 허용하는 한에서 한계와 매개 변수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텔레비전상의 담론이 구성되는 독해로부터 세 가지 가설상의 상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튜어트 홀은 미래의 조사가 입장하고 반증하고 혹은 수정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상의 상태는 지배적인 헤게모니의 상태입니다. 이는 전문 방송인이 헤게모니적인 방식으로 이미 증명된 메시지를 코드화하는 것을 가정하는 상태입니다. 전문 코드는 지배적인 암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것으로 고유의 기준과 변형의 운용, 특히 기술적, 실용적 분석을 암시합니다. 전문적 코드는 특별히 그들의 지배적인 지시 내의 운용에 공공연하게 편향되지 않음으로써 지배적인 정의를 재생산하는 것을 돕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상적인 재생산이며 우연하고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의 등 뒤에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 입장은 합의된 코드 혹은 입장인데요. 대다수의 관객은 우세하게 정의되고 전문적으로 의미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적인 정의가 지배적인 이유는 단지 그 정의들이 지배적인 상황과 사건들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된 코드는 관객들이 글로 의도된 지배적인 의미를 알면서도 다르게 반응하거나 다른 맥락에 넣는 것입니다. 관객들이 메시지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활발하게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입장은 시청자가 메시지를 세계적으로 상반된 방법으로 해석하면 담론에 의해 생긴 직설적인 그리고 함축적인 골절 모두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장된 코드 속의 메시지를 해체해 다른 참조의 뼈대에 그 메시지를 재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미의 정치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을 모델링해 보겠습니다. 스튜어트 홀은 암호화된 텍스트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해독의 결과에 있어 사람들마다 다양한 의미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스튜어트 홀은 해석의 차이와 유사성을 탐구했고 이는 대중의 반응을 연구하는 데 타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스튜어트 홀의 이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이론에 대한 연계를 가장 성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영화, TV 프로그램 혹은 다른 매체의 글의 의미에 대해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을 보인 것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스튜어트 홀은 이런 예시들은 사람들이 영화를 각자 살짝 다른 방법으로 해석했으며 이는 글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연구하는 데 타당성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석의 차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이 모델의 적용에 대해 생각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유사성을 탐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너무 과장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4과 현대분화연구소의 학자 스튜어트 홀이 주장한 코드와 독해 모델에 대한 이론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